안녕하세요. 심곡 박상준입니다. 자미두수 중급 강의죠? 자미심전 2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슬럼프가 와요. 누구에게나 이제 슬럼프가 오고, 저도 이제 그랬었고. 처음에는 이제 슬럼프가 길고 깊게 오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 다음 지속되는 슬럼프는 짧고 덜 자주 와요. 그래서 뭐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의 지식으로 이제 강의를 듣거나 이게 책을 봐서 조금의 지식이 생기면 그걸 주변 사람들 봐주면서 맞추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신이 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명반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런 증상이 좀 심해지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실력이 들면 그런 시기가 짧아지고 덜 자주 오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자미두수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냐면, 이게 자미심전 2편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내용, 다만 이제 초급 강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특수격 얘기는 초급 강의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운추론, 뭐 대안추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5장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양이 211페이지부터 뭐 400페이지까지 거의 한 190페이지 정도가 실전 자미두수 명례 분석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계속 반복되는 명반을 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그 자미두수에 대한 흥미를 막 잃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선천에서 읽어낸 상이 대한 어느 시기에서 나타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원래 이제 이두 선생님이 쓰신 이제 실천 자미두수는 유년 추론에 이제 중점을 두긴 하지만, 그걸 이제 대한에서 그 암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거기에 대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첨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쪽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대한 추론을 위주로 이제 하다가 유년 추론에 있어서의 노하우도 이제 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볼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교호 관계, 의외로 중요한 잡성 보는 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잡성들도 이제 중요하죠. 물론 정성이 우선이에요. 정성이 우선이고, 육살성이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잡성인데, 어쩔 때는 이제 잡성이 뭐 육길 육살성이나 정성하고 이제 같이 이제 궁합이 맞아서, 이 전문 용어로 쓰자면 이제 상계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그 정성의 성질을 가강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한, 그래서 사실 이제 자미심전 1편에서 정성하고 이제 육길 육살성 얘기는 이제 다 했는데, 잡성 얘기를 좀 앞에 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이제 홍콩 대만 책이나 이제 그런 데 나오는 잡성에 관한 얘기를 나열하듯이 이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교호 관계에 중점을 둬서 잡성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이제 초급 강의 때와 같이 이 책의 이 교재를 근거로 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게요. 보겠습니다.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고 이제 흉한지 뭐 아니면 길한지 이걸 이제 밝히는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도화성들끼리 혹은 이제 공망성들끼리 뭉쳐 있으면 그러한 공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 근데 처음에 이제 선천적으로 공망성인데 어느 대안을 보니까 도화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마치 그 스님이 클럽에 간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원래 선천적으로 도화기가 많은데 공망성이 있는 그런 대안으로 왔다. 그럼 이제 역시나 맨날 클럽 다니는 애가 갑자기 이제 절이나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10년 운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관점도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이제 궁에 있는 어떤 별들의 성질끼리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뭐 도화가 주로 있나 공망이 주로 있나 이런 식의 관찰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징험하게 맞아떨어지는 조합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잡성들의 경우는 그 동떨어지 있을 때와는 달리 이런 의미가 중첩되는 조합 내에서는 정성 혹은 육기성, 육대성에 해당 성질을 더 가강시키는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조합에 이제 격곡을 만들어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감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추려봤어요. 잡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는 것이 이제 고민이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페이지의 3태 팔자. 3태 팔자의 특징은 이제 지위죠. 특히나 이제 뭐 자동차를 보고 이제 지위를 이제 가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도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곡 혹은 뭐 곡창과 동공한 상태에서 3태 팔자가요. 삼방에서 비추거나 이제 협을 해주면 그 해당 궁이 없는 그 창곡이 암시하는 문서는 대중적이면서도 좀 지위가 높은 문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 명반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전택궁에 이제 문창이 있죠. 그리고 노복궁에 문곡이 있습니다. 근데 문창과 동공하는 게 팔자고 문곡과 동공하는 게 이제 3태예요. 3태 팔자가 각기 창고과 동공을 하면서 관록궁을 협을 해주고 있죠. 근데 마침 그 관록궁에 있는 천상이 역시나 이제 문서성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록은 문서의 암시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문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문서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펀드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의 명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를 보시면 광해군의 이제 명반이 있는데 그 광해군은 이제 생년월일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명반이 이제 2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교재가 이제 흑백이라 가지고, 그 대여학당에서 이제 1권은 칼라로 냈다가 2권은 이제 흑백으로 돼가지고 욕을 많이 드셨대요. 뭐, 처음에 이제 칼라로 보다가 흑백으로 보면 익숙하지가 않은데, 쭉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테니까는 좀 참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이 광해군의 명반을 이렇게 보시면, 인궁의 거일이죠. 차성을 이제 해서 쓰는데 이게 광해군이 이게 보면은 이제 공궁이잖아요, 명궁이. 근데 이제 공궁운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명반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덕궁도 이제 공궁이죠. 물론 이제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이권출중하긴 합니다만 천만다행인 건 이제 신궁, 천이궁이 이제 거일로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신궁의 이제 태양은 일락서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고 있는 태양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궁과 복덕궁보다는 그나마 신궁이 낫다. 신궁이 마침 천이궁에 있었고, 광해군이 선조가 이제 아버지였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는 활약을 진짜 많이 했어요. 천이궁에서는 진짜 두드러지는 그런 업적을 좀 많이 남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된 뒤에는 오히려 좀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죠. 그 명반에 이제 그런 사실들이 거의 뭐 드러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3태 팔자가 이렇게 있죠. 팔자 있고 3태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1월하고 이게 동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이 굉장히 대중적임을 의미해요. 이게 협을 해주는 이 부분이.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노복의 상황이 여기 이제 창곡도 있고 이제 보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은광청리도 있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복이 나의 관록궁과 신천이궁의 1월과 동공한 3태 팔자를 준다. 혹은 뭐 3태 팔자와 동공한 1월을 준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지금 이게 어느 대안의 천이궁이냐면 기축대안, 여기가 이제 기축대안의 천이궁이에요. 그 3태 팔자와 각기 동공한 1월의 협을 받는 천이궁. 그래서 이때가 이제 15세에서 이제 24살까지인데 18에서 24살까지가 임진왜란 중이었어요. 이제 아버지 선조는 여차하면 이제 요동으로 도망갈 태세를 갖춘 것과는 달리 세자였던 이제 광해군은
일본군의 손에 넘어간 지역의 한복판에서 전투를 지휘한 적도 있고 해서 대중의 지지도 받았고요. 이렇게 제일 강황했던 시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3태 8자가 이제 각기 창국과 동궁하는 경우, 3태 8자가 각기 1월과 동궁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3태 8자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힘이 없어요. 6길 6살성, 뭐 14정성 이런 거보다는 힘이 없는데, 이렇게 다른 것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보시면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용지봉각인데, 이건 이제 재주나 재해를 상징하죠. 격이 좋으면 전문 기술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학 박사 명반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으로 취업한 다음에 잠시 관두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박사를 따서 귀국 후에 같은 직장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부처공을 이렇게 보시면 경향이 있고 검은 확권이 있죠. 근데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사항이 문곡이 천월과 동궁하고 있고요. 문창은 이게 차성해가지고 천괴와 동궁을 하게 됩니다. 창곡이 각기 괴월과 동궁 혹은 월괴와 동궁을 하게 되면 정승발탁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승발탁격의 특징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문서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재혼한 남편이 역시나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땄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반 주인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재혼을 한 남편이라고 했는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궁의 경향이 있으니 이건 이제 경향은 이제 재화가 필요하죠. 살성이 이제 재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첫 남편과는 이제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 상대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궁에 경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 진한 연애가 한번 깨진 뒤에 두 번째 남자와 첫 결혼 후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향의 상황이 안 좋으면 두 번째 남자의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향이 보통 이제 재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처궁에 경향이 있으면 두 번 결혼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인생에 있어 마음을 줬던 남자가 두 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재화된 경향이 있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명반이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의 명반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궁의 경향이 있죠. 이제 화록이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마두 전형적인 이제 마두대전인데 이분도 두 번째 부인하고 해로했어요. 첫 번째 부인하고는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부처궁의 경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전형적인 육살 특수격이죠. 경향이 있고 타라, 영성, 천형, 화성, 지공, 그 다음에 직업도 이렇게 명신궁 삼방사정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이제 은광청기가 있습니다. 은광청기는 이제 보통 괴월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괴월과 함께 보면 좋은데, 그래서 괴월과 창곡을 함께 보면서 은광청기를 보면 시험 합격에 유리하다. 이게 뭐 전서에 나오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안의 명반을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초급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명반인데, 그 누나가 있고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같은 가족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전택궁의 상황이 다른가,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언급했던 명반이죠. 그래서 이번에 명반을 좀 이렇게 보시면, 선천, 전택궁에 이제 록존이 있어가지고, 복덕궁에는 이제 집중력을 의미하는 타라, 관록궁에는 위권 출중의 경향이 있는 전형적으로 이제 집안이 좋은 명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대안을 이렇게 보시면요. 기축대안인데, 이 대안의 전택궁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타라가 이렇게 있어요. 전택궁. 근데 이제 협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록과 록존이 쌍록협을 이렇게 해주죠. 이 타라를. 근데 이제 이것만 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광청기도 이게 천개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은광이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나 이제 쌍록과 동공하는 은광천기. 그러니까 그냥 은광천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석 안 하는데 쌍록과 동공하는 은광천기.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이 대안의 전태궁을 이렇게 쌍록과 동공하는 은광천기로 협을 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태기 집안 덕분에 나의 그 관록궁 대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한 복덕궁에 쌍록과 은광천기를 전택 덕분에 내가 얻게 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안에서 이제 집안 도움으로 이제 록을 얻을 기회로 나타나기 이제 쉬운데, 이 대학이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른 대안 아니겠습니까? 대학 진학에 있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기, 뭐 정치권에서 되게 유명했던 분이라고 이제 하십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어요. 그다음 27페이지를 보시면 김창수 선생 이렇게 나오는데, 고급 명성도에 나오는 이제 김창수 선생 명반입니다. 그 신복덕궁의 삼방사정에서 그 신복덕궁의 삼방사정을 보시면 문창 이게 천괴도 이렇게 차성이 되죠. 과 동궁한 은광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이쪽을 보시면 문곡 천월과 동궁한 천괴 이렇게 보이죠. 아주 전형적인 문서에 좋은 이분의 자료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음서로 이제 관직에 진출한 걸로 보이고요. 개축대한 29에 경자년에 이제 합격을 했대요. 이게 이제 은광천기와 같은 이제 잡성들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설령 이제 짝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그 힘이 크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정성 내지는 육길 육살성들과 같이 섞여 들어가서 비추면은 그 의미가 더 커지고, 이게 바로 잡성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28페이지 이제 태보봉고. 태보봉고는 이제 좌보 오필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이춘원 선생 명반인데요. 선천 명궁과 이게 관록궁이 이제 1월에 이렇게 각지 나눠져 이렇게 있죠. 이게 문서를 주하기도 하죠. 당연히 1월이. 그 다음에 이제 문서궁선이 이제 좌우궁, 문서궁선. 좌우궁을 이렇게 보시면은, 협으로 명궁과 복덕궁에 각각 확권과 확과를 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검은 화록이 있어가지고 천령과 더불어서 제음협인을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문서궁이 이렇게 협으로다가 명궁 복덕궁에 좋은 거 주고, 문서궁에 대궁에 역시나 협으로다가 제백궁 신천이궁에 이게 협으로 좋은 걸 이렇게 주죠. 그래서 명궁에 있는 태양의 짝성인 그 태음이, 그죠? 관록궁이 있고, 명궁에 있는 천마의 짝성이 녹전이 관록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와 더불어서 명궁에 봉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짝성인 태보가 역시나 관록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태보 봉고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이게 엮여가지고, 이게 계속 이 명궁 관록궁을 향하게 돼 있어. 이게 되게 문서적으로 좋은 명반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명궁이 관록궁으로 향하게 돼 있으니까. 왜? 짝성이니까요. 근데 이제 뭐 짝성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봉고가 있고 여기 태보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딸랑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사업보다는 관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명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어찌 보면은 이제 선생님 사업가의 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제백궁의 삼방사정에서 1호를 보고 록권을 보고요, 록마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태보봉고를 보니까 삼방에서 제백궁에. 근데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뭐냐면 그 짝성이 명궁에 있고요, 3가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관록궁에도 그 3가지 짝성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관록을 이렇게 명예를 드높여야 어떤 그 회사 내에서 계속 승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이렇게 다니거나
그런 거를 추구해야 결국은 그것이 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돈을 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돈을 추구해야 된다. 이분은 뭐 이렇게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명궁이 이제 태양이고요. 좀 이렇게 관직에 좀 유리하죠. 그리고 재백궁에서 이제 물론 좋은 걸 보지만 삼방에서 결국은 체가 되는 거는 명궁하고 관록궁이 각기 짝성이 나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서 재백궁을 비추니 관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돈은 그 뒤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잡성들은 아무리 이제 짝성끼리 있다고 해도 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이처럼 다른 조합과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경우에만 그 힘이 강해져서 비로소 그 의미가 잘 드러나죠.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남한갑 선생 이제 제목이 참 특이한데요. 양양창록격 이상의 기란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제 보죠. 일단 단순하게 이제 보기에는 양양창록이 이루어져 있죠. 일단 양 있고요. 그 다음에 철량이 여기서 이제 차성돼서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문창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록이 여기 이렇게 해서 역시나 이제 차성돼서 명신궁 삼방사정에서 양양창록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라죠. 당연히 기라인데 여기에다가 그 신궁에서 인궁으로 이렇게 차성이 되는 이 별들까지도 이제 많이 감안을 해보면 관록궁의 삼방사정에서 좌보 오필을 보죠. 오필 좌보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제 3태 팔자 보이죠? 팔자 이렇게 있고 역시나 이제 3태가 여기 있으니까 차성돼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지 본각이 또 보여요. 용지 여기 있죠? 근데 본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보 본고도 있어요. 여기 이제 태보가 있고요. 여기 본고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록궁을 중심으로 삼방사정에서 각종 길한 짝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양창록이잖아요. 이게 양양창록인데 여기 이제 문서궁선의 협이 굉장히 좋다. 문서가 나한테 이렇게 짝성으로 길한 것들을 준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양양창록이 될 수 있죠. 이제 창곡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록궁 이제 영성 타라가 이제 보이시죠? 영성과 타라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영탁격이 재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영탁격이. 왜? 그러니까 삼방사정에서 좋은 길성들만 보니까, 재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영타가 재화된 것까지도 감안하면 이게 영타가 이렇게 있는데 살성이 섞이면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영타가 보는 삼방사정에서 보는 별들의 살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단 하나도 없네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게 염정탐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성이 되면 일로 이제 영점탐랑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곡화기하고 더불어서 이 염정이 이렇게 돼서 제여수국격이 이제 협이 돼요. 이제 관록으로 이제 승승장구하겠지만은 주변의 견제는 있게 된다. 그 견제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영타로다 은근히 다 단단해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거문이기 때문에 명궁이 이제 오궁의 거문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능을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숨기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주변의 시기 질투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와서 노복궁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제여수구 협을 해주니까 감정적으로는 뭐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제 관록궁이라지만 격발은 분명히 감정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궁의 검은 석중은옥경인데요. 이분은 이제 실제로 22세의 나이에 진사시의 수석으로 합격을 했지만은 권세아부하는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귀향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32세 무고곤에 떡하니 와가지고 이때 이제 인조반정대에 이제 복귀를 했지만 좌천이 되고
복귀와 무고로 인한 귀양, 다시 복귀하는 삶이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이게 이제 이 대안으로 오면요, 기후 대안으로 오면 원래는 이제 이 명궁이 그 문서궁으로부터 협을 이렇게 잘 명궁하고 복덕궁이 잘 받아먹는 그런 상태에서 기후 대안에 이렇게 오면요, 물론 이제 무곡 화기가 이렇게 떡하니 있어가지고 안 좋다, 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무곡 화기하고 여기 차성된 거 제어수구잖아요, 이게. 예? 제어수구. 그러니까 원래는 길한 문서궁으로부터 내가 길한 것들을 다 받는데 이 대안만큼은, 이 기후 대안만큼은 문서궁으로부터 제어수구를 받는단 말이죠. 이게 복성궁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안만큼은 좀 이렇게 부침이 있다. 무슨 부침? 왕의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관직 제수를 받는데 좀 쉽지 않다거나, 뭐 이런 부침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좋지만, 그럼 이 부침은 어떤 부침일까요? 당연히 지금 이게 체가 석중운홍이지 않습니까? 석중운홍은 이제 초고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형제궁에 있는 염탐에게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차성돼가지고 얘가 이게 딴지를 건단 말이죠. 이렇게 제어숙으로. 이게 이제 이 대안에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밉보이거나 뭐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본인 뜻이 이제와는 다르게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너무 드러나가지고 석중원옥이 그래서 국가로부터 관직을 제수받는 것에 있어서 제휴수구적인 흉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부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으니 얼마나 더 미운 털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첨언을 할 게 뭐냐면 이 기본 명반 이렇게 보시면 그 노복궁이 이제 록존이 이렇게 있죠. 노복궁이 이제 관록에는 이제 타라를 주고 천유궁에 경향을 주니까 원래 이분이 이제 대인관계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록존이 이제 화권과 더불어서 천유궁을 록권협 해주고요. 당연히 이제 아까 이제 차성한 염정해가지고 제여수구 협을 관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격이요. 대인관계격은 대인관계를 잘한다가 아니라 대인관계로 인해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노복궁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도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천호하고 대모가 있어요. 허모가 이렇게 이웃궁으로 이렇게 엮여 있으면 노복에 의해서 관록의 상황이 좌지우지되는 거라고 더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록조는 공급 때문에 이제 깨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급도 있고 이제 데모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제어수구의 적인 그런 흉상은 좀 특히나 이제 감정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흉상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석중운업격은 이제 대인관계로 인해서 얻는 이득도 있지만 피해도 입기가 쉬운 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심과수 고독성들이죠. 상황이 좋으면 이제 고독하게 일을 해서 위에 보고할 사람도 없고 뭐 내 밑에 부릴 사람도 없으니까 전문직에 종사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른 고독성과 같이 있으면 이제 인생이 고독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이제 고심과수 이 둘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잘 봐야 되죠. 명례 8의 명궁은 기량회양타, 조유형국, 만견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이죠? 고독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량회양타 맞죠? 조유형국, 만견고예요. 조유형국은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매도로 집안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이제 발현이 되었고요. 만견고는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아서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요. 자식도 이제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만견고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원래 이렇게 원국 자체가 고독한 상황이면 명궁과 관록궁에 각각 있는 과수와 고신의 의미가 커요. 여기 이제 고신이 이제 명궁에 있고요. 고신이 관록궁에 있네요. 과수가 명궁에 있는데 원래 조유형국 만견곤이 고신과수의 의미가 크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 명궁 삼방사정에서 양양창록 중에 록이 없어요. 창이 있는데 록이 없어요. 록이 자세히 보니까 이제 노복궁에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록은 전택궁에 있습니다. 집안이 뭐 나쁘진 않아요. 이분.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명궁 천량은 쌍록협이 된 관록궁을 향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천량, 그러니까 모든 별이 다 로고를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게 천량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천량이면 이게 천량이 로고를 봐? 천량은 로고를 필요로 하는 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와 쌍록협이 되어 있는 이 천량은 관록궁으로 가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양창인데 록이 없어서 양양창인데 록을 못 보는 천량이라서, 그래서 쌍록협이 있는 관록, 그러니까 관록으로다가 이제 항상 이 천량은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 욕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아 이게 록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쌍록협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관록궁을 향하는 순간 명궁에 있는 이 과수는 관록궁의 고신을 만나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천량이 원래 고독한 별인데 관록궁으로 이제 일신오일신 하고자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고독해져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관록적 양양창록을 이루면 이룰수록 고독해지기 쉬운 명판. 참 이게 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뭐 행정고시를 준비한다든가 뭐 이렇게 큰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통과를 하면 할수록 관록적으로 성공하면 할수록 고독해져요. 고독해져요. 참 이거 애매한데 이런 분인 줄 오면은 안타깝죠. 그 이분의 명반을 이렇게 첨언을 좀 이렇게 부분을 보시면 형로선에 보면은 그 감정을 상징하는 홍란천이 함지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형로선 여기죠. 홍란천이 이렇게 있고요. 함지 이렇게 있네요. 네, 정성의 조업을 보니까 역시나 이제 감정 창상을 상징하는 연파상이죠. 염정이 이제 감정 성계인데 이렇게 파군이 있으니까 감정이 파괴된다 이렇게 봐야죠. 파군이 이제 겸쌍의 암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를 의미하는 보자단성 있지 않습니까? 오필. 그러니까 뭐 노복궁이 상당히 복잡다단해요. 그래서 로복궁의 록전 덕분에 전택궁 무곡 화어록과 더불어서 관록궁을 쌍록협해 주고 있는 또한 노복궁 우필 때문에 지뢰궁의 좌부와 더불어서 천희궁을 보필협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덕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노복궁 이게 대인관계격이긴 한데 굉장히 길한 대인관계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천희궁하고 이 관록궁이라는 거는 나의 대외 활동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쉬운 궁이죠. 되게 좋아요. 그거 이 빨강색 관록궁 천희궁의 상황을 되게 좋게 하는 역할을 노복궁이 해준단 말이죠. 전택궁과 더불어 그리고 지뢰궁과 더불어 협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복궁 자체의 상황은 감정 참상이에요. 그리고 삼자 개입이라는 거죠. 오필 때문에 록존이 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양의 상황 좋고 타라의 상황 좋은데 타라는 쌍록협이 돼 있고 경양은 보필협이 되지 않습니까? 뭐 덕분에? 로복궁 덕분에. 근데 여기는 감정 참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곡화기와 동공한 태음은 이제 여성을 상징하죠. 이것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쌍록협을 이렇게 된 그런 태양, 남성을 상징하죠. 이 궁을 향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노복궁에 좌보가 아니라 우필이 있잖아요. 우필이 있으면은 좌보는 이제 동성의 도움이고요. 우필은 이성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복궁에 이제 이성을 상징하는 이제 우필이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남자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던 주변 여성들이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점이 드러나죠. 실제 이제 여사친들이 많고 여성들의 대시도 꽤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고독격이기 때문에 외롭죠. 동성애적 성향이 있고 그래서 참고로 이 명궁에
그 형극을 좋아하는 천리향이 있고요. 천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향도 이렇게 천희궁에서 비추죠. 그 다음에 형로선이 이제 이성을 암시하는 좌보관인 우필이 있고요. 이런 경우 이제 노복궁의 우필이니까 이게 이성의 감정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여사친을 의미하죠. 여사친. 우필. 노복궁의 우필이니까 이제 이성 친구죠. 완전. 그 다음에 감정과 정서를 상징하는 연파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홍란천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 이게 도화성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이제 등송연애자인 경우가 꽤 있어요. 자미심전 1편의 그 케인즈 명반도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166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것도. 자미심전 1편의 166페이지죠. 케인즈 명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도 이제 경향이 이렇게 있고, 천형, 이게 형극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형노선을 이렇게 보시면, 좌보관이 우필이 이렇게 떡하니 있죠. 록조는 형제궁에 있네요. 노복궁이 아니라. 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연파상이었는데, 여기 이제 동월이 있죠. 동월도 이제 감정 성계죠. 그죠? 그리고 이제, 노복궁의 대궁에 대모 있고요. 뭐, 함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성연애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동성연애자는 아니고. 어쨌거나. 그래서 좀 뭔가 좀 비슷하죠. 일단 형극성이 좀 보여야 돼요. 동성연애를 이렇게 하신다면 형극성이 보이고, 남자라면 여사친, 여자라면 남사친들이 꽤 많죠. 그것이 동성연애자들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노복궁의 우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복덕궁이 1월에 있는 경우도 동성연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에 내 마음속에 1이면 이제 남성이고요. 월이면 이제 여성이니까 남성 여성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공식화할 수 없지만 별의 성질을 이해하면 동성연애자도 명반에 드러나더라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아닌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동성연애를 하게 되는 명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동성연애이지만 스타일이 다른 동성연애인 경우가 꽤 많아요. 어쨌거나 다시 이제 자미심전 2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33페이지를 이렇게 34페이지. 워낙에 이제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패턴은 이제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괄적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고커. 고커는 이제 앞서 본 이제 고신과수처럼 역시나 이제 이게 곡을 한다 할 때 곡이고 허는 이제 허무하다 할 때 허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35페이지에 연애 좌절 명반이 있습니다. 가수인데요. 이두 선생님이 직접 이분의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그런 명반이에요. 특수격이죠. 여기 보면 이제 공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천형이 있네요. 선생님 활용이 안 보입니다. 사살 특수격 활용 예외라고 볼 수 있죠. 활용은 이제 일로 가 있죠, 그죠? 근데 이분은 이제 보시면 신궁에서 묘궁에서 유궁으로 이렇게 차성하는 차성하는 별들까지 좀 감안을 하면 이 신복덕궁은 1월 협이 돼 있죠. 1월 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록과 협이 돼 있죠. 록과 협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신복덕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태8자가 이렇게 3태8자가 이렇게 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복덕궁의 협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3태8자 협이네. 그러지 마시고요. 1월부터 정성부터 보셔야 돼. 정성. 1월 협, 그 다음에 록과 협, 그 다음에 3태8자 협. 물론 이제 창곡협, 창곡협도 이제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신궁에 몸을 의미하는 신궁에 이제 절제를 의미하는 천형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이제 사랑을 받는 멋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궁을 보니까. 하지만 이제 이 파군명이잖아요, 이분이. 파군명은 노복궁 검은의 향배가 중요하거든요. 검은의 향배. 근데 이제 천동화기가 되면서 천희궁을
현기협인 시켜주고 있죠. 근데 이제 검은 화기가 아니라 천동 화기라는 것에 또 이렇게 하나의 뭔가 의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천동은 이제 역시 감정성계잖아요. 이게 이제 천 이상에 있어서 내가 현기협인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연애 좌절이잖아요. 이분 명반의 이름이 어떻게 연애 좌절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중입니다. 복덕궁에 이제 천곡이 있죠. 천곡이 있고 천희궁에 이제 천호가 있어요. 곡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처궁을 중심으로 삼방에서 곡호가 이렇게 비추죠. 이것 때문에 연애 좌절이다. 이렇게 단식적으로 이렇게 감명하시면 안 돼요. 일단 처음 명천선이 무파상 조합이라는 점. 그래서 파조파가 단으로게 된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로 부처궁에 있는 자탐공망이 이렇게 돼 있죠. 자탐인데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요. 부처궁에 있는 자탐공망의 자미화동공황 직업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절공까지. 여기 이제 또 이렇게 협을 보시면 영타격발 협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격발은 사회적으로 좋은데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랬죠. 육친궁에 있어서의 격발은 정말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되죠. 그리고 나서 부처궁의 삼방사정에서 보이는 곡허가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부처와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 라는 것이 결론이 나야 돼요. 항상 체를 명심하시고 곡허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천곡에는 이제 천형이 동공하고 있고 천호에는 이제 천효가 동공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감정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울증 걸리기 딱 좋은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야 이제 삼방의 곡호는 연애 좌절의 의미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정해대안의 대한명궁이 여성을 의미하는 태음이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선천부처궁이 이제 영타협을 이렇게 봤는데 정해대한 부처궁엔 명형부 이렇게 있죠. 화양격발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격발은 감정이 안 좋다고 했는데 감정이 안 좋은 부처궁이 감정이 안 좋은 부처궁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분 복덕궁이 이제 염정칠살이잖아요. 이분 염정칠살 복덕이 거동화기 복덕으로 왔을 때 이때 이제 전 애인이 자살을 해가지고 이분도 자살을 또 한다고 소동이 일어났을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여기는 참 좋은데 협으로 여기도 사실 좋아요. 되게 좋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잘 나가죠.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연애 좌절이 있기 매우 쉽다. 특히나 정에 대한 이 더욱 그러하다는 암시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37페이지에 천수가 있습니다. 천수는 이제 상황이 좋으면 장소를 상징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명을 재촉한다는 촉수의 의미를 지닙니다. 천수는 천령과 더불어 노인성이고요. 부처궁에 천수가 있으면 연상이건 연하건 나이차가 많은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제 나이차지만 사물이나 일에 있어서는 오래된 혹은 묵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손혜원 의원 명반이 이제 명례10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밝혔어요. 이미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이분의 명반을 이렇게 보시면 참 이거 보고 이분을 저걸 만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거일이잖아요. 거일 조합이 상황이 좋으면요 경쟁이 유리합니다. 이분을 나의 동료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나의 경쟁자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어요.
분모궁과 복덕궁은 이제 암합이 돼 있죠. 분모궁과 복덕궁이 암합이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볼게요. 이분의 분모궁과 복덕궁은 정말 이제 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암합이 돼 있는데 화령이 이렇게 각지 이렇게 이웃궁에 나눠져 있죠. 거기다가 이제 허모도 또 이렇게 이웃궁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또 유의 깊게 본 게 이제 천량과 천수가 또한 너무 교호 관계가 많아요. 복덕궁과 분모궁이요. 그러니까 노련함과 오래됨을 상징하는 천량과 천수가 이렇게 분모궁과 복덕궁의 관계가 노련하고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분모궁을 보시면 팔자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전택궁에 삼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모궁과 전택궁으로부터 내 복덕이 삼태팔자 협을 받는다. 뭐 그렇게도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래서 명궁을 이제 그다음 또 하나 분모궁의 이제 화성이 이렇게 있죠. 명궁의 탐난과 더불어서 평제궁의 탐난과 더불어서 화탐협을 내 명궁에 시키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궁은 이제 협으로 복덕궁에는 이제 천화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명궁에는 천곡을 줘요. 이건 좀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어쨌거나 해서 이래저래 이 명반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부모궁이에요. 부모궁. 부모궁. 그 다음에 이제 거문명인데요. 이분이 명궁이 이제 거문이죠. 그 사회적 지위 이제 1편 잠시심전 1편을 보시면 사회적 지위 거문은 이제 선천에서건 운에서건 화록이나 화기가 붙을 때 부모궁을 이제 재음협인하기도 하고 천령과 더불어서 형기협인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문 자체는 이제 부모궁과의 교호 관계가 매우 깊어요. 특히나 이 명반에선 부모궁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뭐 흉한 것도 있지만 되게 길하게 좀 이렇게 부모궁이 내 명반 전체에 작용을 잘 해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부모궁은 이제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대상을 상징해요. 그것이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죠. 주요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인 이제 진로와 두산, 현대에게 참이슬 처음처럼 힐스테이트를 장명해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분야 장인들을 이제 부모궁으로 볼 수 있죠. 전통공예 대가들에게 작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국민, 주요 고객, 상사의 마음을 빙의 된 듯. 왜 하필 빙의입니까? 아니까 이게 복덕궁하고 교호 관계가 너무 커가지고 거의 빙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빙의 된 듯 잘 읽으니까 무슨 마케팅 전략을 짜야 성공하는지 정확히 알아내죠. 그래서 복덕궁과 부모궁이 이런 구조라면 인터뷰 등에서 밝힌 적은 없지만 아마도 평소 꿈에 조상님들이 많이 나타날 듯 싶다. 이거 아니라면 촉이 너무 좋다. 촉이 발달해 있다. 잘 읽는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이분은 이제 도미노격이기도 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도미노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왜 도미노격인지 보시면 명궁이 이제 화탐협이 돼 있죠. 화탐협. 그다음에 부모궁, 복덕궁 이제 허모도 있고 화령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택궁은 록권협이 돼 있죠. 록권협. 관록궁은 이제 록존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양타협이 되어 있습니다. 노복궁은 록마가 또 협을 해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건 스케일이 크다고 하는 도미노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오궁의 태양은 너무 밝거든요. 오시의 태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태양. 굉장히 그 더운 태양이죠. 근데 그 직전의 태양이니까 앞으로 더 밝아질 일이 남은 거지. 그래서 지나치게 밝은 오궁이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사궁의 태양빛을 받고 있는 해궁의 거문이 이제 명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명궁 삼방사정으로 이제 양양창록이 이게 명신궁 삼방사정으로 양양창록이 이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록마를 보는 거죠. 천마도 이렇게 있고 쌍록이 이렇게 제백궁, 관록궁에 나뉘어져 있어요. 관록궁에 이제 록존이 있는데 록마 협되어 재화된 경향은 이제 록마 협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타라는 록권 협의돼 있죠. 그러니까 잘 그 록존의 협인 양타가요. 정말 제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노복궁 경향은 참 부러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진술충미궁은 이제 경향이 이제 묘왕지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록마 협의돼 있으니까 이제 재화도 돼 있고요. 그래서 관록궁 그러니까 노복궁의 경향 덕분에 이제 관록궁인 록존을 얻는다. 그리고 신천이궁에 이제 천마를 얻는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각계 이게 노복궁에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제 각계각층에 아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건 이제 알아보아서 조언을 구하고 일거리를 얻기가 쉽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은광청기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은광청기가 더욱 해석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워낙에 상황이 좋은데 은광청기까지 있으니까 해당 분야의 이제 말단이 아니라 상위층 인사들과도 알고 지내는 게 이제 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부모궁도 좋은데 노복궁도 좋아요. 근데 명신궁 삼방사정에서는 양양창록에다가 쌍록을 보고 천마를 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기본이 이제 거일 조합이니까 경쟁이 유리하고 내가 이분과 경쟁하면 난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경진대안 이때 이제 국회의원을 했죠.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서 피감기관을 이제 벌벌 떨게 하는 국회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 이 명반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게요. 부처궁이거든요. 부처궁. 이 모습이 이제 의미심장하죠. 복덕궁에 이제 처녀가 있고, 그럼 이제 부처궁에 이제 천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솔도 선생의 이제 부처궁 비전징결을 이렇게 보면, 배우자와 나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분은 이제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진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남편은 골수 보수셨대요. TV조선만 보고 TV도 막 그랬던. 그래서 진짜 정치적 성향이 안 맞죠. 그래서 자신이 진보 정당에 몸담고 있던 건 대조적으로 TV조선만 보는 남편이었다고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이분 편을 들게 될 겁니다. 노복궁 때문에 그래요. 상사도 이분 편을 들게 될 거고, 상사는 이제 이분 편을 든다기보다 교감을 잘하죠, 이분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이런 분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처궁 그러면 이거 뭡니까? 부처궁이 안 좋은 건 뭡니까? 뭐 건강이 안 좋습니까? 뭐가 안 좋습니까? 이게 그 양령형기가 되거든요. 양령형기죠? 부처궁 삼방사정으로 보면 양령형기가 형성이 돼요. 지금 이제 신사대안인데 신사대안의 관록궁에 이제 양령형기가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관록은 천동에 이제 록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부처궁에 이제 좀 이렇게 양령형기니까 관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실제로 신사대안에 목포라는 도시를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뭐 구설 시비가 있어가지고 관제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이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 외에도 뭐 몇 가지 소소한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선천 관록궁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발랄하잖아요. 록존 있고 천동 있고 해서 신사대안의 관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이게 명궁 삼방사정을 보면 관제가 안 보여요. 부처궁까지 봐야 이제 관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제까지는 안 가겠지만 좀 12구설은 있겠다. 뭐 이렇게 특히나 이제 신사대안의 천이궁으로 가면 신사대안의 관제까지는 안 가겠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록존이 크단 말이죠. 록존을 탐하는 양타도 이제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천형 화기도 이 록존의 대궁에 있으니까 그 기세등등한 록존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을 안 했다면은 그 신사대안의 관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관제 비스무리했지만 관제까지는 이제 안 갔을 수 있는데, 이 록존이 커가지고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록존이 얼마나 크겠어요, 관록궁에. 그래서 신사대안에 관제까지 갔었다. 근데 그게 뭐 크게 이제 선천 명반상으로 이제 관제가 심한 명이다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관제 때문에 이제 큰 피해를 보진 않겠습니다만, 관제까지 갔죠. 저는 아마 안 갔다고 이게 감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이제 또 감명의 강도가 달라지죠. 록존이 너무 컸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관록궁에, 그러면 관제까지 간다.
국회의원이었어? 그럼 관제 가겠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미도서에서 유일한 변수는 록전이에요. 마침 이 관록궁이 이제 저는 이제 돈이 많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록전이 어느 궁에 있건 간에 그분이 돈이 많다 그러면 록전이 굉장히 크다. 양타의 흉의도 크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분은 마침 그 국회의원이었다 보니까 관록궁의 록전이 크다는 거는 뭐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노리는 이 대궁에 이것도 커지죠. 그러면은 신사대안에 이제 관록궁이 되니까 관제가 있죠. 명궁도 이제 관제를 뜻하는 태양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궁의 태양은 너무 밝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패소해가지고 좀 관제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그럴 일까지는 없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2강은 다음 진도부터 2강 시작하겠습니다.